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L팀 박래근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dapting Language Model to Complex Context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콘텍스트를 압축을 해서 그 연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컨텍스트 랭스라고 이쪽에서 표현할 텐데 그 시퀀스 랭스가 모델에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 제한이 된 거를 더 넘는 시퀀스를 넣어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페이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맥스 시퀀스 랭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이 긴 롱 텍스트 다큐먼트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여기서도 표현을 하는데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를 소팅한 다음에 넣는 방식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컨텍스트를 압축을 해서 넣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최종적으로 오토 컴프레서고 오토 컴프레스는 롱 컨텍스트를 서머리 벡터로 만들고 이 서머리 벡터는 소프트 프롬프트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더 자세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랭귀지 모델 이 세 가지는 같은 모델이고요. 그렇게 할 때 입력으로 세그먼트가 이렇게 세그먼트가 아니라 인풋 컨텍스트 랭스가 이게 OPT 2.7빌리언이라고 가정할 때 2048로 고정이 될 거예요. 이게 2048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넘는 것들을 랜덤하게 2048 비트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센텐스를 안으로 놓고 이 하늘색 센텐스를 옆에 있는 서머리 벡터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 서머리 벡터가 다음 모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세그먼트와 같이 합쳐져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센텐스에 대한 또 서머리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음 모델에도 이런 방식으로 누적되는 형태를 해서 최종적인 전체 문장에 대한 서머리 벡터를 만드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뭐 더 자세한 설명은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에서 간단하게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언급이 나왔을 거예요. 소프트 프롬프트가 결국에는 모델의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 프롬프트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게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코드고요. 보시면 모델에다가 아웃풋 소프트 프롬프트를 tru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머리 벡터를 만들겠죠. 그럼 이 컨텍스트 토큰에 대한 서머리 벡터를 만들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 같이 535 토큰을 50 서머리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서머리 벡터를 그 모델에다가 소프트 프롬프트에 넣게 되면 이 지금 새로 넣은 그 프롬프트에 대한 그것과 그리고 서머리 벡터를 같이 종합을 한 그런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컨텍스트를 줄이는 연구들이 여러 개 나왔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시퀀스 랭스가 고정이 돼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프로치로 컨텍스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모델 사이즈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산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전자 방식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으로 프롬프트 컴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는 EMNLP 2022에 나온 다음과 같은 이런 페이퍼인데 결과가 핑크색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넣지 않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이 노란색이 프롬프트로서 선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값들을 압축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결과를 도출을 하는데 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토큰들을 압축을 해서 넣어주는 방식을 프롬프트 컴프레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넣어주는 그 토큰의 양을 줄이고 나머지는 답을 간단하게 클리어하게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타겟 태스크와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다른 점이라면은 음, 얘는 이렇게 딱 특정한 태스크에 국한이 되지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여러 태스크들을 증명한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컨테스트 디스틸레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인스트럭션과 익스트라 인포메이션을 그리고 프롬프트와 같이 넣게 되고 그러면 뭐 이러한 잡다한 값들이 나오게 되고 최종 결과값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를
이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입력에 대해서 답만을 간단하게 뱉어낼 수 있게끔 만든 것을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퍼가 기존에 있던 이 롱레인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있는 RMT, 그래서 리커런트 메모리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그림이 가시화한 그림인데 딱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있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세그먼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 대한 서머리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선 메모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메모리가 다음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러한 모델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메모리 사이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메모리에 대한 그 결과가 이러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뒤에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해서 여기서는 어큐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실 거는 메모리가 그냥 다음으로 전달되고 이 다음 레이어가 붙더라도 이 메모리 사이즈에 국한돼서 이 메모리가 다음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 대한 키 아이디어가 서머리 벡터랑 서머리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랜덤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모델의 아키텍처가 우리가 아는 필필 페이지와 디코딩 페이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나요? 서머리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밑에서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는 얘네는 다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결국은 서머리 벡터를 만들 수 있게끔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하신 서머리 벡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의 컨테스트 벡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뭔가 서머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오토 리그레시브 그 페이스로 갈 거 아니에요? 저 토큰 하나씩 생각해보면 네네네. 그런 구조가 맞는 거지. 저도 그런 거는 디테일이 이 페이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표현을 하는 트레이닝 기법은 어, 그 서머리 벡터로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또 만들어내는지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코드를 봐야 알 텐데요. 페이퍼 자체는 그러한 표현이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정도고, 그래서 그 서머리 벡터를 어떻게 생성을 했는가에 대한 그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서머리 벡터를 트레이닝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인퍼런스 할 때는 안 쓰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서머리 벡터를 만들 수 있게끔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실험은 인퍼런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인퍼런스를 빠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습 때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약간 위에 표현 설명이 필요해서 이거를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긴 센텐스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이거를 랜덤하게 세그먼트를 S1, S2, SN 이런 방식으로 쪼개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랭귀지 모델에 넣기 전에 스페셜 토큰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sum1, sumk 이렇게 돼 있는데 k는 서머리 벡터에 대한 사이즈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넣을 때 그 sum1, sum부터 해서 sumk까지가 스페셜 토큰으로서 이 토큰이 들어왔을 때 서머리 벡터를 생성하라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입력 센텐스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리 벡터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그 원래 있던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서머리 벡터가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생성된 서머리 벡터가 이 뒤에 있는 것과 다 합쳐져서 이렇게 최종적인 서머리 벡터를 만드는데 아까 리커런트 메모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성된 앞 직전의 모델에서 생성된 서머리 벡터만 뒤로 전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이 K가 50이라고 가정하면 그 RMT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50 서머리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번 프로세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 서머리 벡터가 생성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여기 n개 이 세 개인 거예요? 아니면 n개인 거예요? 그 나눌 때 S1, S2, SN으로 이렇게 돼. 아, 세그먼트를 나누는 거는 N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n개면 근데 모델은 세 개를 쓰는 거.
항상. 모델은 같은 거를 하나를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여기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세 개가 잡혀 네네네. n개면 n개로 이렇게 나눠지면 세그먼트가 되면 모델도 n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 n개를 네네네. 세 번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 N번 사용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계점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결국에는 서머리 벡터가 뭐 만들 수 있더라도 이 세그먼트가 많아지면 이러한 루프가 많아질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결국엔 시퀀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서치할 때 K랑 N은 파라미터로 네. 구한 거예요? 네. 적정 값을. 이거를 뭐 얼마든지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K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0일 때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그 밑에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선 서머리 벡터 네네. 소개하고 싶으시죠? 저게 서머리는 서머리라고 하는 다른 쪽으로 그냥 다 통해가지고 엑스퍼바이드 하는데 네네. 서머리랑 저 밑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네도 정말 많은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코드를 같이 걸어놨는데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게 되고 이 세그먼트에 대한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웃풋을 기준으로 그 넥스트 토큰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그 인포머티브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말하는 그 트레이닝 오브젝트가 나온 게 이 구현을 설명하는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딥한 거는 코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넘어갈 때마다 N도 알 수가 있고 K도 저희가 스페셜 토큰으로 주고 있잖아요. 개수를. 그걸 이용하면은 어디까지가 서머리인지는 스텝별로 파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로직이 들어갔지 않을까요? 벡터를 만드는 게 해보고 싶어서 한 다음에 서머리를 만드는 그냥 그게 헛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분들은 좀 더 이거를 더 딥하게 판다라고 하면 코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 트레이닝 하는 코드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어쨌든 결론 약간 아쉬운 거는 구현 디테일에 대한 내용이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로스에는 그거는 없네요. 그냥 다음 토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컨텍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들어가요. 콘텍스트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여기에 지금 X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50개짜리 50개가 제일 좋다고 했던 거기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서머리 벡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값에 대한 값인 거고요. 얘는 x가 각각에 대한 토큰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x1부터 이 xn까지가 세그먼트 하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 거 쓸 때는 또 썼잖아요. 컨텍스트를 다음 모델로 쓸 때는 이전 컨텍스트를 써서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가. 그거는 인퍼런스 때에 대한 거고요. 그런가요? 이거는 학습 때에 사용되는. 그렇게 해서 학습 때는 얘네가 BBTT라는 걸 썼는데 그래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To Compression Step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Compression Step이라는 게 이 루프 한 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두 번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학습 데이터를 넣을 때 6144개 그러니까 2048을 3개인 거죠. 그 데이터를 하니까 To Compression Step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이상의 뭐 30K짜리를 쓰게 될 경우에는 20번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랜더마이즈드 세그멘팅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습 때 들어가지는 긴 센텐스를 랜덤하게 쪼갭니다. 이거를 유니폼하게 쪼개지 않고 랜덤으로 쪼개는 이유는 여러 가변적인 센텐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도 얘네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걸 보면 이 초록색이 그 랜덤 세그먼팅을 적용하지 않은 거고 이 결과에 대한 y축 값은 작을수록 좋은데 적용하지 않았을 때 잘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리 어큐뮬레이션 이게 RMT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RMT와 다른 그 부분까지 적용을 했을 때 확실히 더 잘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MT보다 좀 더 개선된 연구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쳤던 부분은 표현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서.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얘네에 대한 모든 실험은 A100 하나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메모리 컴퓨팅 메모리 때문에 이거를 무한정 늘리지 못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험으로 비교를 했던 거는 지금 오토 컴프레서 학습한 거는 앞에 말씀드렸고 다른 거는 이 학습 때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성능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OPT 2.7B를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 이에 대한 맥스 시퀀스는 2048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풀 어텐션이라고 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조작을 해서 2048인 거를 4096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게 메모리 때문에 4096 이상으로 못 늘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인풋 시퀀스가 30K도 들어가게 되고 8192 사이즈도 들어가게 되는데 얘에 대한 그래서 균등한 실험 평가는 4096 이상에 대해서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RMT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델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이 테이블을 이해를 하기가 지금 이렇게만 써 있어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요. 세그먼트 3에 있는 6144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는 6144개를 6144개의 토큰을 압축을 해서 150개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오토 컴프레서가 행해지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RMT는 50개로 서머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 풀 어텐션은 뭐 당연히 여기까지는 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세그먼트 1에 있는 결과를 보면 앞에 있는 2048개를 얘네 두 개는 50개로 압축을 하고 얘네는 2048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죠. 얘는 2048을 넣고 나머지는 50개만 넣어도 성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근데 인도메인이랑 아웃도메인이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셋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웃도메인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숫자가 하버렉스트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실히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고 아웃도메인에서는 약간의 일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으셔야 될 거는 얘는 2048을 썼고 얘는 많이 써도 50개를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6144까지 이렇게 키웠을 때를 비교를 하게 되면 RMT랑 오토컴프레서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오토컴프레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시퀀스 렌스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RMT를 보시면 그렇게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02에서 머무르다가 6.01로 되고 여기도 보시더라도 8.21에서 8.2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얘네가 말하는 거는 오토 컴프레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기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그냥 이런 방식의 서머리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제로샷으로 성능 평가를 했을 때도 오토 컴프레서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좋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풀 어텐션 적용한 거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이쪽에서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큰을 128개만을 넣은 거거든요. 얘는 128, 511을 넣은 거고 얘네는 이거를 서머리로 만들어서 50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테이블의 메인이라는 건 그 데이터셋 테스팅. 그 인도메인은 북스, 프리로, 기터브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아웃 오브 도메인은 구텐베르크,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오토 컴프레셔가 150개의 토큰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예시인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150개를 했을 때 뭐 성능이 제일 좋아서 토큰을 150개 만드는 건가요? 전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K는 50개이기 때문에 한 컴프레션 스텝 때마다 50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150개로 생성되는 거는 6144개를 압축을 한다는 게 컴프레션 스텝이 3번 되잖아요. 그래서 150. 네, 그래서 150. 네, 뭐 실제로도 여기는 150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 시퀀스 랭스를 넣은 토큰을 넣었을 때 더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표현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720개의 토큰을 넣었어요. 이거는 기존 모델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1.3빌리언짜리도 같이 다시 학습을 했는데 이 이유는 RMT 같은 경우에는 2.7빌리언을 했을 때 학습을 돌릴 수 없습니다. A100 한 장으로는.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게 기존 RMT보다 학습이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2.7빌리언은 75기가로 간당간당하게 학습을 했는데 이러고 성능도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막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퀀스 랭스를 늘려봤자 RMT는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네는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도 좋아지기는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경향성을 보더라도 그러긴 하는데 네, 하지만 이게 0.03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성능이 정말로 많이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는 확실히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얘네 페이퍼가 아직은 아카이브에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험한 게 ICL도 있고 다른 태스크도 있는데 진짜 임피리컬 스터디에 가까워서 EMNLP를 타겟 잡고 만든 논문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ICL,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여러 태스크들이죠. 허깅 페이스 리더보드에서도 많이 하는 평가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ICL 750이라고 써 있는 거는 말 그대로 750을 넣은 거고요. 걔네는 750을 최대 줄이면 150개 이렇게 줄여서 거의 한 5배 컴프레션을 진행을 한 상태로 실험을 한 거고 결과를 보시면 지금 얘네가 볼드체가 이 자체 모델에 대해서만 볼드를 칠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750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대부분 다 모든 성능이 다 좋습니다. 근데 북 IQ는 아니라고 딱 보이실, 북 IQ는 아니라고 딱 보일 텐데, 이 이유가 이 데이터셋, 이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가 그게 다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프레션을 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했을 때도 모든 대부분의 결과가 이 서머리 벡터를 적용한 게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ICL 750을 한 이유도 이게 메모리가 감당되는 선에서 가장 크게 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시퀀스 랭스를 더 길게 한다라고 할 때면 얘가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에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뭐 WIC 이런 거 보더라도 51.8, 51 이렇게 되고 이 다음은 리플러그라는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했는데 리트리벌 퍼퍼라 해가지고 이 태스크가 의미하는 거는 정말로 큰 도큐먼트들을 DB에 쌓아놓고 거기에서 주는 프롬프트에 대한 답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험했던 그 디테일 보면 5테라바이트에 대한 이런 도큐먼트를 쌓아두고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가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페이퍼가 약간 애매한 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나름 이목을 끌고 있지만 아카이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디론가 억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하는 거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텍스트 컨텍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 DB에 잔뜩 쌓여 있는 그 더큐먼트들에서 유의미한 것들만 리트리브 해 가져오게 되고 그 뭐 리트리브된 다큐먼트를 여기 이렇게 넣게 되면 프롬프트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거에 대한 퍼시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피어, 낫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앙상블을 해서 이거를 수치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값이 애플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애플을 반환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여러 다큐먼트를 각각 놓고 앙상블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딱 보기에도 오버헤드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들어가지는 이 다큐먼트를 소프트 프로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 리플러그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컴프레션을 진행을 해서 넣어보자라고 해서 소프트 리플러그가 나오게 된 거고요. 다른 거는 이 부분을 그냥 압축을 해서 넣는 겁니다. 위에 수식이랑 비교하더라도 위에는 D라고 돼 있는 게 시그마 D에서 이걸 압축했다라는 걸로 표현된 게 다른 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퓨스드 서머리 벡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리플러그에 대한 리트리브 어그먼트 LM을 다시 만들게 된 거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큐먼트를 컴프레션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리트리브된 이것들의 탑 K를 기존에 있는 프롬프트랑 같이 합쳐가지고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위에 있거든요. 얘가 이 리트리브된 그거에 대한 그 퍼시빌리티가 다 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배치를 해서 펑켓을 해서 쓰면은 더 좋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 개인을 보시더라도 이 리랭킹이 빠진 것보다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리랭킹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태스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음, 그냥 도큐먼트를 다 컨캣한 형태로 또 성능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512 토큰을 50으로 줄여가지고 한 실험이고 이거는 원래 있던 리플러그랑 퓨스드 패스제 해가지고 그냥 합쳐본 다큐먼트를 합친 거 있잖아요. 얘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스루풋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고 다 동일하지만 성능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 아까 랭킹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랭킹을 한 거였어요? 랭킹이요. 네, 랭킹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아,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옵터 쉘프 리트리버에서 배치해가지고 탑 K를 보는데 이 탑 K에 대한 이 퍼서빌리티에 대한 거. 그래서 얘가 탑 1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어라는 다큐먼트가 있고 탑 아래로 내려가면 덜 유의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재정렬 하고 그거를 합칠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문서를 압축한 걸 압축해 두면 더 잘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 순으로 이거를 소팅을 해서 넣었을 때 더 잘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랄 때 역시 중요한 그가 중요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얘는 512 토큰짜리를 50으로 줄여서 쓴 거고요.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50 토큰짜리 쓰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건 원래 당연하겠지만 네, 여기서 문제가 512 토큰을 그대로 썼을 때 성능이 확실히 얘보다 더 좋습니다. 퓨스 서머리랑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얘가 성능이 더 좋은데 스루풋을 보면 고민을 할 만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 아래를 쓸 것인지 그래도 기존 리플러그보다 개선된 거를 쓸 건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밸런스를 합의점을 착각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결과고요. 결국에는 이 페이퍼 자체도 이 리플러그를 위한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개선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패스지 리랭킹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리랭킹 하는 알고리즘을 뭐 BM25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위에서 보셨던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랭킹 매기는 거를 여기에도
그 각각에 대한 패시지를 압축을 해서 썼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리랭킹 스루풋이 되고 Y축이 리콜이 되는데 얘네가 말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파레토 프런트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대부분이 다 자기네 것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하나씩 다 쫓아가면 비교를 할게 이 결국에는 2.7빌리언으로 비교를 해야 가장 좋으니까 이 파란 색깔이랑 이 백 사이즈는 그 들어가지는 도큐먼트 개수고요. 그래서 이 도큐먼트 개수가 동일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확실히 스루풋은 올라가게 되고 이 리콜은 약간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50을 K를 50을 쓸 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정도 수치 정도 차이면 약간 키워드는 키워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얘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긴 컨텍스트, 긴 시퀀스 랭스를 가진 토큰을 넣더라도 대응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긴 센텐스를 컴프레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리트리브 어그먼트 태스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서머리 벡터를 먼저 만들어서 인퍼런스를 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태스크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를 증명을 했을 때도 더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네, 네, 모든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약간 좀 강조를 하는 거는 이 리트리브 어그먼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인컨텍스트 러닝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것도 좀 더 확장시키면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페이퍼를 키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같이 넣으면서 이것도 맨 위에서는 컨트리뷰션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풀 컨텍스트를 이제 다음 컴프레션 하면서 점점점 학습을 시키어서 마지막에 컴프레션 된 것들로 이제 학습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인퍼런스를 할 때는 어떤 문서 전체를 그 압축을 해놓고 그 압축된 걸 넣었을 때 걔로 저희가 기존 풀 센텐스를 넣은 거랑 동일하게 그 내부 정보를 콜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아마 서비스 단일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컨텍스트 러닝이 결국에는 프롬프트 딱 정의된 걸 넣잖아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음,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 해서 위에 이렇게 정말 많은 데이터 넣고 결과값 받아오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결국엔 그것도 다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서머리 벡터만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많이 쓰는 컨텍스트, 그 프롬프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정의가 되면 그걸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다시 프롬프트에 넣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압축된 걸 넣으니까 당연히 인퍼런스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태스크가 이런 방식으로 리트리버 하는 태스크. 그럼 여기 그림처럼 실제로 그 서비스 단계나 뭔가 실제 사용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DB 같은 것들 전부 다 컴프레션 한 결과값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얘도 그런 방식으로 구현돼 있지는 않았고, 그냥 도큐먼트를 이런 방식으로 리트브를 뺀 다음에 이거를 넣은 건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네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메모리 리소스가 싸지 컴퓨팅 리소스가 싸지 않아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을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A백 현장으로 다 학습시키는데 네네. 그래서 얘네가 최대 2.7을
할 때도 75기가 정도를 썼어요. 2.7 A100 한 장에 75기가를 네. 하려면 배치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FP16 썼을 겁니다. OPT면. 그러다 보니 이표 모델이 큰 거는 아닌데 네. 보통 7mm라고 2.7입니다. 2.7mm 얘네도 리미테이션에 적어놓은 걸 보면 그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2.7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거를 못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근데 얘네 레퍼런스 보면 프린스턴인데 학교에 서버가 있을 법하거든요. 돈이 없다. 이게 서머리 벡터를 계속 어펜드를 시켜가면서 증가시켜 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새로 넣는 프롬프트의 스페이스는 줄어들 거고, 그죠? 그런 비율성 때문에 꼭 어펜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걸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캐트네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웨이티드 썸을 한다던가, 뭐, 머징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네. 얘네가 주요 미는 컨트리뷰션이 서머리 어큐뮬레이션이어서요. 다른 것들에 대한 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진 거를 다음에 넣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 맨 앞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에 영향성을 받아서 뒤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누적이 되면 이게 과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서머리 벡터일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음, 오히려 이거를 별도로 이거를 패러렐하게 만든 다음에 쭉 뽑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병렬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그냥 패러렐하게 뽑고 맨 마지막에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유사성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뭐 다른 별도에 대한 LLM 모델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RMT보다는 좋기는 좋아서 음. 좀 애매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초록색 부분이 네네. 여기는 그 초록색 부분에 그 LM이 세 개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그 각 단계별로 그냥 바로 바이패스돼서 저 위에 유즈보 랭귀지 모델링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 이 초록색 부분도 데머김이 계속 되면서 맨 마지막 LM에서 저 전체가 나오는 거는 아니죠. 재밌어서 예. 네, 네네. 네, 결국에는 얘가 반환이 될 때 서머리 벡터에 영향을 받아서 반환은 하겠죠. 그쵸. 그 고개 맨 위에 모이는 거죠. 저렇게 네네. 서머리 벡터 저런 걸로. 그냥 바로 드는 생각은 이게 되게 학습 자체는 되게 그 로컬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저 세 번째 LM 있잖아요. 세 번째 LM에서 앞에 서머리 벡터 두 개를 붙이고 그 뒤에 저기 세그멘티드 인풋을 붙이고 저렇게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제너레이션 할 경우에 결국에는 저 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가장 잘 제너레이션 되게 똑같이 제너레이션 되게 하는 그게 로스에 있었는데 그 제너레이션이 만약에 그 마지막 문장에서 그냥 충분히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솔직히 앞에 두 개의 서머리가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러면 정보가 뒤에 그 바로 다음에 서머리 벡터에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저는 좀 적용하려고 했던 거는 얘를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센텐스를 인베딩 벡터로 바꿀 때 지금 제한되는 게 요즘에 음, 뭐 소타라고 나오는 게 맥스 토큰이 5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베딩을 할 때 뒷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다른 것도 대부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트렁케이션에서 딜을 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여요. 음, 그러면 얘를 전체를 다 쓰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음. 아니, 네, 예, 예. 네네네. 그런데 결과가 좋기는,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보다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얘도 학습 리소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저희가 많이 쓰는 건 7빌리언 이 정도가 되잖아요. 예. 대충 계산을 해도 AB액을 거의 한 4장을, 세네 장 이 정도를 써야 될 텐데 그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음. 그래서 컨셉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가 괜찮을까라는 데는 계속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길이가 긴 그 컨택, 시퀀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서머리의 효용성이라는 거는 사실, 음, 그거는 뒤에서 그 리트리벌로 좀 보여준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비슷한 방법들이랑 비교하기보다 사실 이거를 리트리버 시스템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나 딱 본다 그러면 아, 다른 임베딩 그 제너레이션 방법이랑 비교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트리버하고 뭐 많이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